홍용락TV는 수익 창출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구독, 좋아요를 눌러주시는 것만으로도 큰 힘이 됩니다. 그럼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보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국무총리께서 정말 총리로서의 기능을 제대로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서초 구민들께서 예, 저는 당당합니다. 부러워하시지 않도록 저는 그렇게 질문해 당당합니다. 주십시오. 예. 총리님 연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예, 감사합니다. 국회의원을 6선을 하시고 또 민주당 당대표도 하시고 또 국회의장도 하시고 국무총리까지 이제 하셨으니까 이제 남은 거는 대통령밖에 없습니다. 그죠? 어느 언론을 보니까 정책도 만들고 조직도 만들고 뭐 시동을 했다는 말들 잘 돼 가십니까? 저는 지금 코로나19 대응에 바쁜데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총리는 국회의장 시절에는 온화하고 합리적인 그런 리더십을 발휘를 하셨습니다. 저도 그렇게 평가합니다. 그런데 요즘 대선 후보로 거론되고 난 이후에는 기재부 보고는 기재부의 나라냐, 또 야당의 서울시장 후보들 보고는 개탄스럽다 등 소위 문바들에게 잘 보이려고 하는 독해졌다는 그런 평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독해졌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좀 독해진 것 같은데. 예, 뭐 본색이 어디로 가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국무총리는 국정을 조정하는 자리입니다. 저희 많은 동료 의원들이 나와서 우리 총리님께 질문을 하는 걸 보니까, 답변하는 거 보니까 여당의 대변인인지 여당의 대표인지 분간이 어렵더라고요. 오늘 잘 지켜보겠습니다. 총리, 문재인 대통령의 취임사를 화면을 통해 보겠습니다.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모든 국민의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소통하는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제왕적 권력을 최대한 나누겠습니다. 약속을 지키는 그런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수많은 약속이 있었습니다. 어느 하나 제대로 지키지 못했다고 저는 생각하고, 그 중에 딱 한 가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를 만들겠다 한 약속은 지켜진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 그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아파트 가격 폭등입니다. 화면의 경실련 자료를 한번 보겠습니다. 지난 17년 동안 서울 25평 아파트 가격은 문재인 정부 4년 동안 이명박 박근혜 정부의 9년보다 4배나 뛰었습니다. 그 다음에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정부의 14년보다 2배나 뛰었습니다. 이거 경실련 자료입니다. 어느 정부에서도 경험하지 못한 부동산 가격 폭등입니다. 총리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제 뭐 통계는 이제 작성하는 기관에 따라서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특히 그 부동산 동향이라고 할까, 가격에 대해서는 경실련 자료도 있고 국민은행 자료도 있고 또 감정원 자료도 있고 여러 자료가 있는데, 정부가 확인하고 정부가 활용하는 통계는 이 자료보다는 좀 그 인상률이 좀 낮은 그런 통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 통계청 자료겠죠. 저는 30년 동안 서울시 행정, 도시행정 전문가입니다. 이론가 현장에서 아파트 가격은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지금 정부가 재정 지출을 많이 하다 보니까 유동성이 많이 높아졌습니다. 유동자금이. 그래서 수요는 넘칩니다. 공급, 많은 의원들, 동료 의원들한테 답변하는데 그 공급이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 공급을 안 해서 지금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하더라고요. 정말로 잘못된 관료들이 써준 걸 가지고 이 박성중이나 국민들한테 정보를 호도하는 겁니다. 2012년 박은순 전 시장이 시장되자마자 400군데 뉴타운 계획을 다 날려버렸습니다. 그래서 25만 가구가 날아갔습니다. 그 이후에 각종 재건축 재개발에서 안전진단 강화, 용적률 하향, 청수 억제, 그 다음에 뭐 여러 인허가 지연, 그 다음에 초과이익 환수 이런 것 때문에 엄청 날아갔습니다. 제가 판단하기로는 연 3만 5천 가구 정도가 날아가서 공급이 부족했기 때문에 아파트 가격이 폭등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문재인 들어 25번의 부동산 대책이 발표되었습니다. 한 정부에서 이렇게 25번 발표된 건 처음 있는 일이고요. 또 임대차 3법이 통과되다 보니까 5개월 만에
공급의 시가 마련 전세 대란이 발생하고 전세 가격도 역대 최고로 올랐습니다. 제 주변에 25평 아파트는 한 5억 올랐더라고요. 어느 정부에서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전세 대란입니다. 이 어떻게 생각하세요? 금방 의원님 말씀을 듣고 있다 보니까 이 아파트 값이 폭등한 것은 문재인 정부 탓이 아니고 서울시 탓이고, 또 부동산 3법은 정부가 통과시킨 게 아니고 국회가 통과시킨 거 아닙니까? 그러면 서울시와 국회가 폭등의 주범으로 들립니다. 서울시의 아파트 가격은 서울시에서 공급이 안 됐기 때문에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에 의해서 발생한 것이고, 임대차 3법은 저희들이 엄청나게 반대해도 여당이 단독으로 3일 만에 통과시킨 법입니다. 또 좀 알고 좀 제대로 답변했으면. 또 예. 이제 이 수요와 공급이 기본이다 하는 데는 저도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과연 대한민국의 아파트 가격이 수요와 공급, 시장 원리에 의해서만 결정된다고 믿는 국민이 얼마나 있을까? 사실은 장기적으로 보면 수요와 공급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정부는 어떻게든지 공급을 늘려야 되겠다 해서 획기적인 공급 확대 정책을 내놨죠. 그렇지만은 그 이외에 금융 문제라든지 교육 문제라든지 특히 투기 수요가 얼마나 크느냐에 따라서 부동산 가격의 폭등을 유발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물론 투기가 어떻게 해서 유발되느냐 그거 따지고 보면 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이제 단순히 뭐 하나의 요인으로만 이렇게 해석하시는 것은 30년 동안 도시 행정을 하시면서 이런 부분을 보셨으면 아마 저보다 더 잘 알고 계시리라고 봅니다. 총리, 경제학 배웠습니까? 경제학 안 배운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경제학의 수요와 공급에는 방금 이야기하는 특수 수요라든지 이런 거 다 포함되는 것이고, 공급에도 다양하게 다 포함되는 것입니다. 단순히 하나의 수요 공급만 하는 게 아닙니다. 복잡한 요인이 다 들어가는 겁니다. 그 누구 경제학입니까 그게? 조선 경제학이라든지 모든 경제학에 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수요와 공급은 공급과 수요의 곡선이 만나는 데서 그거는 이루어지는 것이지. 초등학생이고요. 그게 수요 요인, 공급 요인은 다양한 거지. 그 수요와 공급 곡선이 만나는 이 경제학의 기본은 초등학교 경제학이든 대학교 경제학이든 경제 원론은 다 똑같은 겁니다. 말장난하려고 온 거 아닙니다. 총리, 문재인 정부 이전에 역대 광역시도지사 가운데 성범죄로 물러난 적이 있습니까? 뭐라고 하셨습니까? 문재인 정부 이전에 광역시도지사 중에 성범죄로 물러난 사례가 있냐고요. 글쎄 제 기억에는 뭐 잘 세계 사례에도 광역시도지사 3명이나 한 정부에서 물러난 사례 있습니까? 글쎄요, 전 뭐 그런 부분을 연구하거나 해본 적은 없습니다. 예. 대통령이 약속하고 당헌까지 개정했는데 이렇게 약속을 어긴 사람 우리 헌정 역사에 있었습니까? 글쎄요, 그 질문을 좀 그 현실적인 그리고 사실과 가까운 그런 말씀들을 해주시면 사실대로 팩트대로 답변 예. 이야기한 겁니다. 예. 어느 정부나 어느 나라나 없던 부끄러운 사례입니다. 참고로 닉슨 대통령은 거짓말 한마디에 대통령이 물러났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이렇게 되면 거짓말인데 혹시 물러나라고 건의할 생각 없습니까? 예, 무슨 거짓말이죠? 지금 보궐선거 출마 안 시키겠다고 분명히 약속 다 했고 뒤에 가면 또 있습니다. 계속 이 약속에 대한 부분. 아니 그걸 대통령이 출마시키고 안 시키고 하십니까? 대통령이 안 하겠다고 했잖아요. 안 아니 시키겠다고. 그러니까 대통령께서 출마시키셨냐고요. 되기 전도 마찬가지. 그것은 정당에서 하는 일인데 그걸 왜 행정에 끌어다 붙이고 말씀을 하십니까? 판단은 국민이 하겠습니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두 차례나 검찰총장 수사지휘권을 박탈했습니다. 이것도 헌정사상 처음입니다. 판사 탄핵도 헌정사상 처음이다.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예, 저는 뭐 헌정사에 처음 있는 일이 한두 가지겠습니까만은 과거에 지금 귀당이 집권하고 있던 시절에 어떤 일이 어떻게 일어났는지를 생각하시면 아마 그런 걸 말씀하시기는 좀 적절치 않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계속 민주당 대표적인 답변을 하시네요.
김명수 대법원장이 거짓말이 들통이 났습니다. 국회의장 하다가 총리가 돼서 대통령께 머리를 조아리더니 이제는 대법원장마저 대통령께 머리를 조아리는 상황이 됐습니다. 많은 국민들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상권 분립이 쓰레기통에 들어갔다고. 김명수 대법원장 탄핵 당하기 전에 스스로 물러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누가 머리를 조아립니까? 그 판단은 국민이 할 겁니다. 지금 조선 왕조 시대입니까? 좀 이 국회에서 그런 식으로 말씀을 하지 다 마세요. 보고 있습니다. 예. 예, 누가 머리를 조아립니까? 안 조아렸습니까? 누가 머리를 조아려요? 자신 있습니까? 예? 총리, 올해 국가 채무비리 얼마나 된다고 예상하십니까? 국가 채무액, 뭐 국가 채무 비율. 굉장히 많죠. 예. 47%까지 올라갈 겁니다. 예, 잘 알고 계시네요. 지난 헌정 70년 동안 66년 동안은 626조였고요. 문재인 4년 동안에 325, 그 절반에 넘었습니다.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빚 폭정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빚이 많이 늘어난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빚을 한 푼도 허투루 쓰지 않고 국민들이 당하고 있는 고통을 조금이라도 분담하기 위해서 적절하게 최선을 다해서 효율성을 높이는 재정 집행을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작년 청년 체감 실업률이 26%, 최고입니다. 역대. 대통령이 영화 한 편 보고 탈원전 결정하고 대통령 한마디에 월성 1호기 원전이 초기 폐쇄되는 것은 역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탈원전 정책을 수행하던 산업부 공무원이 시간이 남아 돌아서 북한 원전 지원을 검토하고 신내림을 받아서 야밤에 문건을 삭제하는 나라도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임기 1년밖에 남지 않은 대통령이 원전 6기 규모의 48조 원의 풍력 사업을 발전한 것도 이제까지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 풍력 발전은 꼭 필요합니다. 우리가 에너지 전환도 해야 되고 또 미세먼지 대책도 세워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자원 중에서 해상 풍력이 굉장히 중요한 자원이기 때문에 해상 풍력 발전을 위해서 대규모 투자를 하고 일자리를 만들고 하는 것은 꼭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앞서 그 이런저런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사실은 우리가 그 코로나 때문에 국민 여러분들이 굉장히 힘들고 특히 자영업자나 소상공인들이 매우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제발 이 우리 국회가 그런 국민의 그 아픔을 좀 나누고 어떤 정책을 어떻게 함께 잘 추진함으로 해서 우리가 그런 국민들의 눈물을 닦아줄 것인가 그런 내용을 함께 고민하고 힘을 보태는 그런 국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자협회부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이후에 올해까지 기자들의 질문을 받는 회견은 5번에 불과했습니다. 취임사에서는 자주 언론에 소통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기회가 작은 것은 유일한 대통령입니다. 총리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이제 비대면 시대인 거 알고 계실 터이고요. 그리고 아마 의원님들도 언론인들하고 기자회견을 하고 싶어도 쉽지 않은 상황도 잘 체험하고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이제 중대본부장으로서 언론과 좀 더 소통하고 우리가 정부 정책이나 또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을 국민들께 소상히 보고드리고 싶어도 이제 언론과 인터뷰나 언론과의 이 간담회가 허용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걸 못 하고 있어요. 그래서 대통령께서는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국민과 소통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그래도 소통이 부족하다고 하면 더 소통을 열심히 해주시면 좋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1년에 한 번은 너무 적습니다. 혹시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은 몇 번이나 한 적 알고 계십니까? 예, 저는 그런 통계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150번 넘게 했습니다. 혹시 미국의 루즈벨트 대통령, 클린턴 대통령은 어느 정도 했는 줄 알고 계십니까? 예, 잘 그런 통계 없습니다. 예. 문재인 대통령 국가적 현안이 있을 때마다 뒤에 숨는 경향이 있습니다. 추윤 갈등 때에도 서해 공무원 피살 때에도
박은순 오거등 사건 때에도 조국 법무부 장관 사건 때에도 윤미향 해부정 사건 때에도 문재인 대통령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총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알고 있는 한 6대로 최대로 많은 것 같은데. 제가 알고 있는 한 대통령께서는 의사를 말씀하셔야 될 때, 또 지시를 해야 될 때, 또 의견을 개진해야 될 때는 항상 필요한 조치를 하고 계시다고 알고 있습니다. 예. 혹시 레카 대통령이라는 소리 들어봤습니까? 레카 대통령. 무슨 대통령이요? 문재인 대통령이 생색을 낼 때나 쇼가 필요할 때는 그 교통사고 할 때 레카가 빨리 오잖아요. 귀신같이 달려오잖아요. 그런 대통령이다 이런 소리가 있습니다. 화성 공공 아파트라든지 또 백신 관련 이런 다른 회사 대표 회견이라든지 이런 거는 잘 나타납니다. 어떻게 보세요? 의원님, 그 서초구 출신이시죠? 서초구 지역구시죠? 예, 서초구 출신입니다. 서초 구민들이 부끄러워하시지 않도록 좀 해주십시오. 우리 국무총리께서 정말 총리로서의 기능을 제대로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서초 구민들께서 예, 저는 당당합니다. 부끄러워하시지 않도록 그렇게 저는 질문해 당당합니다. 주십시오. 예. 예. 총리가 생각할 때 박은순 전 시장은 성범죄자입니까? 제가 그걸 판단할 수는 없죠. 인권위에서 말과 행동이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판결이 나왔습니다. 아까 부동산 정책이 공급이 안 돼서 실패했다고 저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국토부 장관의 전 현직은 공급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문재인 대통령은 공급 때문에 그렇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아마 화면에 나올 겁니다. 전 현직 장관이 거짓말을 한 겁니까? 아니면 대통령이 거짓말을 한 겁니까? 아니, 이걸 거짓말이라고 참말이냐 거짓말이냐라고 이분법적으로 보시면 안 되고요. 어떤 정책에 대해서 의견을 피력한 부분은 의견이 다를 수가 있는 것이고, 또 상황에 따라서 수시로 그 상황이 달라지면 거기에 맞게 그걸 판단이 달라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보니까 두 분 장관들이 공급도 열심히 했다 이렇게 말씀을 한 것이지, 공급이 수요를 초과했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정부는 좀 더 공급이 많아져야, 그래야 이 과도한 수요 초과 현상을 해소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공급을 확대하기 위한 노력을 했고, 그래서 여러 가지 필요한 정책들을 발표를 했고, 그 정책 집행을 통해서 이제는 국민들께서 앞으로도 계속 집값이 오를 터이니까 지금 오르기 전에 빨리 사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시지 않고, 조금 기다리면 더 많은 주택이 공급되고 주택 가격이 안정될 수 있겠구나, 그런 판단을 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주택 공급도 늘리고 주택 가격 안정화를 기하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야당에서도 잘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없어 참 그럽니다만 공급대 부족이 아니다 자꾸 허이기 때문에 공급을 한 이율 배반에 대해서 이야기한 겁니다. KBS 수신료 인상이라든지 정연주 방심위원장에 대해서는 시간이 없어 생략하겠습니다. 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구독, 좋아요를 눌러주시는 것만으로도 큰 힘이 됩니다. 그럼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보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